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천 연세와병원에서 척추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경모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저희 척추 진료 보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긴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절이라든지 척추라든지 긴장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게 되면서 이제 빙판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압박골절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추워진 김에 우리가 월동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그리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통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노인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해가 갈수록 이런 골절 관련된, 압박골절 관련된 이런 의료비들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연령군을 봐도 지금 80세 이상인 이런 노인 환자분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호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하게 척추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척추의 기능과 구조인데요. 우리 경추뼈는 총 7개, 흉추뼈는 12개, 그리고 요추뼈는 5개 해서 총 24개의 뼈들이 있고, 밑에 천추와 미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척추의 가장 첫 번째 이제 기능은 척수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주고 체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런 추간판이 존재를 하고요. 척추체 자체가 우리 체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뒤쪽으로 척수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걸 가로로 이제 잘라서 봤을 때 우리 척추체라는 요 부위에 우리가 이제 골절이 생긴 걸 보통은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체 자체에 골절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척추체 자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게 되면 바깥쪽에 단단한, 저희가 이제 영어로는 코티컬 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단한 부분의 뼈 부분이 있고요. 안쪽에 이제 캔서러스 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우리 스펀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보통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듬성듬성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척추의 그 어찌 보면 안정성과 그리고 강도 자체가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에서 조금 더 호발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압박을 받아서 이제 쐐기 모양으로 변형되거나 파손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파손되는 형태를 저희가 보통은 압박골절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노인층이라든지 아니면 뼈가 많이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개요를 말씀드리면 발생하는 원인, 증상,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 재활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우리 환자의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현장에서 치료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생하는 원인은 골다공증이 이제 주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즉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약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연세가 들면서 말씀드렸던 안쪽에 이제 캔서러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점점 더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숭덩숭덩 나게 되면서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상태를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 외상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낙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았던지 하면 이렇게 위아래가 주저앉게 되는 그런 골절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쪽에 사진을 보시면 외상이 심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뒤쪽에 후관절까지도 침범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발생한 척추체의 일부가 뒤쪽에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같이 동반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과 외상 이 두 가지가 뭐 독립적인 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진 형태로 보통은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병적인 골절 상태. 여기 이제 그림 제가 가져온 거 보시면 뼈 자체가 이렇게 변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뼈 자체, 척추뼈 자체에서의 종양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원발 종양,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됐든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뼈에 전이가 되게 되면 원래 있던 단단한 뼈 구조가 종양의 어떤 세포 조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도가 떨어지니까 골절이 생기고 그 골절로 인해서 또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함께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자, 우리 뼈가 부러졌어요. 아프겠죠. 네, 당연히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등이나 허리의 통증, 특히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위아래로 중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누워 있을 때는 아무래도 통증이 조금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통증이 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에 의한 통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경 증상 같은 것들도 발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척추체 자체에 골절이 생기면서 그 골절된 부분이 뒤쪽 우리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까지 침범을 해 들어간다면 척수나 신경근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리의 저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근력이 약화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뇨장애 혹은 배변장애 같은 것들도 함께 발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압박골절이 발생을 했고 이 압박골절된 부분이 뒤쪽으로 우리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까지 침범을 해서 이렇게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실제로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 증상들이 함께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쐐기 모양으로 척추가 요런 식으로 요런 쐐기 모양으로 이제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우리 원래 정상적으로 갖고 있던 척추의 각도가 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우리 뭐 쉽게 말해서 꼬부랑 할머니 이런 모양처럼 이게 허리가 굽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뒤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로감이라든지 허약감이 좀 증가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증상이 발생을 했으면 저희가 진단을 해 봐야겠죠. 첫 번째 이제 진료실에 내원을 하시면 당연히 저희는 신체 검사부터 해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현재 부위가 어디인지 실제로 촉진도 해보고 어느 마디에 어떻게 이상이 있을 것 같은지 저희가 먼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환자분이 좀 한번 허리를 숙여도 보시고 한번 펴보시기도 해서 실제로 가용한 이동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학적인 증상이, 그러니까 신경이 압박되는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척추 진료를 볼 때 시행해야 되는 뭐 반사라든지 아니면은 환자의 현재 감각 그리고 근력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이제 지금 골절이 많이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영상 검사를 진행을 할 텐데요. 영상 검사는 크게 엑스레이, CT, MRI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실제 척추가 이제 압박 골절이 있는지, 그 변형이 되어 있는지, 압박 상태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엑스레이상에서 이제 여러 마디의 압박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진료 현장에서 뵙다 보면 연세 많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골절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과연 진짜 지금 당장 꼭 치료해야 될 병변인가, 즉 급성 골절인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RI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MRI에서 이제 지방의 신호를 조금 떨어뜨려 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해 보게 되면 급성 골절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신호 강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소견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급성골절이 맞는지, 현재 이 골절이 실제로 진짜 환자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 골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MRI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드러운 조직을 보기 좋기 때문에 실제로 신경이 어느 정도 압박을 되어 있는지, 신경 구조에 손상이 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대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디스크는 어떻게 손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또 이제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요런 연부 조직들이 어떻게 손상을 받아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RI를 통해서 급성 골절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또 CT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CT 검사를 통해서는 실제로 CT는 뼈를 보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골절의 세부 구조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쿰멜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골절이 되고 나서 그 척추체 내부에서 빈 공간이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런 쿰멜병 같은 것들이 같이 발생하진 않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골절이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거는 단순한 외상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뼈가 많이 약해져 있으신 분들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뼈가 어느 정도 단단한지를 알아보는 골밀도 검사가 필수적으로 같이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여부 및 골절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정상으로 보이는 그 캔서러스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보이게 될 텐데 실제 골다공증이 있는 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빈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골밀도의 검사 결과 같은 경우는 T 점수라는 걸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T 점수라는 거는 정상의 척추에 비해 가지고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대평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같은 연세에 있으신 분들을 1등부터 뼈가 제일 단단하신 분부터 뼈가 제일 약하신 분들까지 쭉 일렬로 세워놓고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 점수가 보통 마이너스 1.0 까지는 저희가 정상으로 보고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까지는 저희가 이제 골 감소증이 좀 있으시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이너스 2.5보다도 감소되어 있다라면 저희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실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환자분을 한 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극심한 허리 통증이 있어갖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척추골절로 시술 받으신 요런 지금 시술을 받으신 요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요추 1번부터 요추 5번까지 여러 마디가 다 안 좋으세요. 다 지금 골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태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는 오래된 골절도 많으시기 때문에 급성골절, 현재 진짜 환자분이 통증의 원인이 되는 골절이 어딘지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MRI를 진행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MR을 시행을 했습니다. MR을 시행해 보니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우리 허리뼈가 5번, 4번, 3번, 2번, 1번 그리고 흉추 12번 이렇게 있는데 흉추 12번과 요추 2번 두 마디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급성골절을 나타내는 이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었고요. 이 위쪽에 흉추 6번에도 같이 이제 신호가 증강되어 있어서 이제 급성골절이 발생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아까 골다공증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이분은 외상의 과거력도 이렇게 외상을 입으신 뭐 어디 넘어지시거나 이런 적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골절이 생기신 상태였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가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시행을 했고 보면 지금 마이너스 4.9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단단하신 분부터 제일 약하신 분까지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가지고 봤을 때 여기 빨간 데에서 제일 끝에 가 계셨죠. 굉장히 뼈가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척추에서만 이 뼈의 강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퇴골에서도 이제 뼈의 강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은 제가 척추 시술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골다공증 치료도 받으시면서 제 외래 이제 실제로 진료를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시청자분들이랑 제가 다 같이 진단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치료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치료 과정을 제가 찬찬히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척추 골절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바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저희가 고민을 해보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보존적인 치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해드려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이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지구 중력을 받게 되면 통증이 훨씬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침상을 안정하면,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통증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누워서 좀 지내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하지만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누워 계시면 근육이 금방금방 빠져요. 또 그리고 폐렴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좀 치료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통증이 심하시니까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죠. 소염 진통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뼈가 많이 약하실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를 저희가 같이 투여를 하게 되겠고요. 보조기 사용은 저는 거의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척추를 지지하는 구조물 자체에 골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희가 기부스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기를 착용을 함으로써 척추를 지지해 주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 척추와의 안정성을 같이 좀 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기 사용은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보존적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함 이제 해서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급성기에 사실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급성기를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근력이 좀 강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유연성이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한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세를 교정하고 균형을 이제 잘 잡아야 또 재골절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치료를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은 메인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척추 압박 골절이 생겨갖고 오셨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척추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척추 자체의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면 척추체 자체의 골절만 해결해 드리면 될 것이지만, 이 불안정성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걸 고정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훨씬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은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같이 동반돼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 환자다라면 척추체 성형술이라든지 아니면 척추체 풍선 성형술, 요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척추 시술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불안정성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후방으로 척추체 나사목 고정술을 통해서 그 불안정성을 극복을 하고 고정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골절로 인해서 신경압박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감압수술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요. 먼저 척추체 성형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척추체 자체에만 골절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 뒤쪽에서 우리 피부만 조금 절개는 아니고 거의 이제 바늘을 찌르듯이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로 이제 바늘을 쭉 찔러서 척추체까지 이런 굵은 바늘을 하나 찔러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통해서 의료용 시멘트를 외부에서 주입을 하고, 그래서 이 골절되어 있는 부분으로 의료용 시멘트가 쭉 퍼지게 되면서 이 뼈의 강도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이 시멘트가 굳을 때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열되는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의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까지도 약간 어찌 보면은 열로 인해서 짖어지는 효과, 이런 효과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자체가 굉장히 완화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시술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척추체 성형술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척추체 풍선 성형술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체 성형술과 비슷한 방식인데 더 많이 압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압박이 된 이렇게 더 많이 이제 척추체 자체가 쐐기 모양으로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은
움직이실 때 척추체 자체가 찌그러졌다가 펴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바늘을 찔러서 끝에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선을 부풀려서 원래 모양의 척추체 높이까지 만들어 준 다음에 의료용 시멘트를 주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척추체의 그 높이를 복원시켜 드리는 시술이 이제 척추체 풍선 성형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후방 척추체 나사목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정성이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척추를 보통 이렇게 세로에서 봐서 세 개로 이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세 군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만 이 바로 여기 두 번째 요 부분에서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길게 후종 인대가 붙어 있게 됩니다. 그 인대가 또 이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인대가 손상을 받았다면 척추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후방 척추체 나사목 고정술을 시행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후관절까지도 만약에 데미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더더욱이 나사목 고정술을 시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사못을 박아서 요 마디에 보시면 지금 골절이 발생을 해 있고, 그래서 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금 나사못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했던, 수술을 해드렸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까지 해서 치료를 잘 해드렸으면 뼈가 약해진 건 치료를 또 따로 또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필수적으로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요. 뼈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현재의 뼈의 강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뼈가 새로 생성되는 기전이 있고, 이 새로 생성된 뼈가 이제 분해가 되는, 그래서 골이 흡수되는, 그리고 골 형성이 되는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이 밸런스를 맞춰서 뼈의 강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느 정도의 골밀도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에 대한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골밀도가 너무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뼈를 생성시켜 드려야 되는 치료를 해 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골 형성을 촉진해 드리는 약을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골감소증 정도 아니면 심하지 않은 골다공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골이 흡수되는 것만 떨어뜨려 드려도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골 흡수 억제제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많이 쓰는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라든지 아니면 랭클 이니비터, 이거는 이제 요즘 새롭게 개발돼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인데, 이러한 약들 이제 프롤리아라고 얘기하는 이런 주사제로 이제 투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골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뼈를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약은 이제 저희가 부갑상선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부갑상선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사제로 투여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스크렐로스틴 이니비터라고 얘기하는, 요즘 이것도 새로 나온 약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죠. 그래서 이베니티라는 이런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로 이런 골다공증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폐경이 지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의 레벨이 떨어지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에 대한 호르몬 제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뼈 생성에 도움이 되는 약들, 우리가 뼈의 강도를 유지시켜주는 성분들,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제제 같은 이런 약제들도 함께 저희가 동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모든 치료를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저랑 같이 처음부터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번 쭉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넘어진 이후에 발생한 극심한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체 진찰사를 봤을 때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고, 누워 계시면 통증이 좀 완화되는 양상이었고, 좀 전형적인 압박골절성 이런 압박골절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엑스레이를 좀 확인해 봤고요.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지금 5번, 4번, 3번, 2번, 1번 있는데, 여기 3번 뼈하고 1번 뼈 있는 데가 조금 골절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골절이 발생을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정말 급성으로 치료해 드려야 되는 병변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MRI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MRI를 진행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높은 신호 강도로 나타나는 1번 그리고 3번 요추에 실제 급성 압박 골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하얗게 여기 인대에 있는 부분에도 조금 손상이 같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1번, 3번에 대해 가지고 근데 조금 아까웠던 게 CT를 같이 보니까 3번 뼈는 조금 주저앉았는데 1번 뼈는 그래도 모양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술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해드렸는데도 통증이 완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보존적인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시술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골밀도 검사. 저 이제 빠뜨릴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뼈가 어느 정도로 단단하신지를 확인해 봐야 했으니까 골밀도 검사도 이제 해봤고요. 골밀도 검사상에서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많이 나쁘진 않지만 골 감소증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 감소증도 있으신 상태구나 라고 저희가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통증이 조절이 안 되니까 보존적인 치료에도 그래서 이제 요추 1번과 3번에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시멘트를 이렇게 잘 넣어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 뼈가 이제 그러면 튼튼하게 좀 강도가 유지가 됐겠죠. 그러면 일단은 시술을 먼저 이렇게 성형술을 시행을 해드렸고 시술을 하시고 나서 그 전까지 우리가 10점 만점으로 계산했던 통증에서 9점에서 이제 5점 정도로 시술 직후에 통증은 좀 어느 정도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시술하고 이틀 정도 뒤에 퇴원은 하셨고요. 퇴원하시고 나서 한 달째쯤 됐을 때는 이제 퇴원약을 가져가셨던 약을 드시면서 통증이 거의 다 호전이 되셔서 이제 약을 드시지 말고 한번 좀 지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경구약은 아예 중단을 했고요. 일상생활로 이제 한 달 정도 뒤에는 바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골 감소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막 아주 적극적으로 그 골다공증 치료를 뼈를 빨리빨리 생성시켜주는 약까지는 쓸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약을 좀 추가로 같이 투여를 하면서 칼슘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도 조금 하시고 담배도 조금 하시고 해서 금연금주 하시면서 좀 운동도 같이 동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렸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6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작업을 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낙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해 주셨고요. 지금 봤을 때 굉장히 골절로 일단은 의심되는 부분이 확 보이진 않았는데 이 흉추부 지금 12번에서 11번 넘어가는 이쪽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압박 골절이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환자분 신체 진찰을 해봤을 때도 그 정도 마디 있는데 제가 건드리면 막 못 건드릴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많이 심한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를 좀 시행을 했고 MRI 보면은 이제 외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뒤쪽에 보면 이렇게 인대도 많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흉추 11번하고 12번 있는데 이렇게 약간 압박골절이 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높은 신호 강도로 이제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CT를 찍어봤는데 척추뼈가 많이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보존적인 치료하면서 일단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사실 뭐 의료용 시멘트라고 얘기하지만 외부에 있는 그런 물질 뼈에다가 집어넣는 게 뭐 좋게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서 최대한 좀 같이 잘 한번 버텨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주사도 해드리고 하면서 주사 약제도 쓰고 하면서 통증 조절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통증이 조절이 안 돼요.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골밀도는 봤는데 뼈도 굉장히 단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런 시멘트 같은 걸 넣어서 강도를 유지해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고, 근데도 통증은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셔서 보조기도 차고 이렇게 계셨는데도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흉추 11번만 아까 보시면 이전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11번은 아래쪽이 조금 그리고 12번은 위쪽이 조금 요렇게 급성 골절 소견이 보였는데 12번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모양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1번 쪽이 더 많이 깨지기도 했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요렇게 척추
부채 성형술을 해드렸고, 약을 넣어드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의료용 시멘트가 들어가서 굳으면서 통증 조절해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임상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드렸더니 이제 통증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요. 하면서 같이 통증을 좀 너무 많이 심하게 힘들어 하셔서 이쪽으로 신경차단술도 같이 해드렸고, 시술을 하고 나서 통증 점수는 저희가 9점에서 3점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좋은 결과를 보였고, 이후에 이제 통증이 호전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제 경구약도 중단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경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 두 번째 사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뼈가 튼튼했기 때문에 굳이 골다공증이나 이런 데 대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진 않았고, 지금은 외래를 안 오세요. 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쭉 외상, 골다공증에 대한 압박골절만 이야기를 해서 이런 환자분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54세 젊은 환자분이셨고 3일 전부터 목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 아주 나쁜 데는 없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후종인대가 약간 석회화되어 있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조금 동반되어 있으시겠구나.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목이 아프실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진행했는데 어머나, 여기 지금 네 번째 뼈에 보니까 색깔이 좀 변해 있죠. 그래서 젊은 환자분이 왜 그것도 경추에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압박골절이 생겨 있지? 라고 이제 의심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조영제 MRI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조영제가 들어가게 되면 혈관이 이제 혈류량이 많은 곳이 이제 조형이 증강되어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악성 종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조형이 증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조형이 증강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보이게 되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추 4번에 전이성 종양이 같이 이제 발견이 요번에 처음으로 되셔갖고, 사실 원발 종양이 어딘지는 이제 찾아봐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척추관절 전문 병원에서 치료하기는 좀 어려운 환자분이라고 생각돼서 큰 병원으로 이제 의뢰서를 써서 보내드렸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압박골절이 발생을 했을 때 단순히 이제 골다공증, 외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종양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치료까지 다 알아봤고, 자, 그럼 이제 예방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예방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게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외상이 동반됐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같은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통 비타민 D는 사실 햇빛만 잘 봐도 합성이 되는 비타민인데 이제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실외 활동이 좀 줄어들다 보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라도 이렇게 비타민을 조금 같이 섭취를 해주셨으면 하고 권장을 드리고요. 적당한 정도의 체중 부하 운동, 걷기라든지 조깅이라든지 저항 운동이라고까지 말씀드리는데, 사실 걷기나 조깅만 하셔도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근력을 어느 정도 강하게 유지를 좀 어느 정도 해주시면 사실 골다공증에도 예방이 되겠고, 그다음에 낙상에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체중 부하 운동 같은 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낙상 자체를 이제 예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을 좀 개선하는, 우리가 조명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주로 밤에 그렇게 침대에서 많이들 미끄러지세요. 그래갖고 조명을 좀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주무실 때 미끄럼 방지 매트 이렇게 방바닥 같은데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서 좀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는 걸 좀 방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자주 넘어지시고 하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운동 같은 것들이 좀 같이 동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금연이라든지 절주, 담배, 그리고 알코올은 뼈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뼈 건강을 좀 강하게 유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가 높게 식단, 특히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단으로 좀 식사를 많이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까지 해드리고 나면 저희가 또 어느 정도 통증이 많이 심하신 부분들은 이제 통증은 해결이 되지만 또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활 프로그램은 개별 맞춤형으로 이제 환자분들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으시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운동 계획을 같이 좀 이제 수립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통증 자체를 좀 관리해 드리는 면에 있어서 뭐 당연 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약물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온열요법이라든지 냉찜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해 드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중간중간 외래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잘 회복하고 계신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관리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골밀도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서 뼈의 강도가 어느 정도로 실제로 또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으면 중간중간 골밀도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 약제를 변경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건 이제 교육을 계속 드리고 있고 영양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의사랑 자주 보는 게 사실 썩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간략하게 제가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딱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고위험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 가져온 표는 실제로 골대사학회에서 이제 골밀도 측정에 적응증이 되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6개월 이상의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이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폐경이 되신 폐경 이행기에 있으신 여성이라든지 폐경 후 여성.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이 되거나 하시게 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뼈의 강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골밀도를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현재 뼈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본인이 알고 또 조심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0세 이상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연세가 되시면 뼈가 많이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 내원하셔서 골밀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가 70세 이전이다 하더라도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담배를 좀 태우신다든지 하면 이제 뼈가 약해질 위험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골밀도를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골다공증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다라면 더더욱 고위험군에 속하시기 때문에 이런 군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본인의 뼈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이제 앞서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낙상을 해서 다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상 방지를 위해서 생활환경 개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또한 이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골절이 단순 골절이 아니라 어떤 원발 종양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이에 의해서 처음 골절로 암이 진단되시는 경우가 또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허리에 통증이 좀 심하다라고 얘기하면 한 번쯤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들은 이제 우리 소방청에서 겨울철에 꽈당 노인에겐 치명상 이러면서 이제 홍보 자료가 있는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아무래도 빙판길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뼈와 근력에 약해져 있으신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걸으실 때는 주머니에서 불편하시지만 손 시리지만 장갑을 끼시고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걸어주시고 외출하시기 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이 막 수축하고 굳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좀 이완을 해주셔서 부드러운 상태에서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걸음 자체도 상체는 약간 숙이면서 무게중심, 체중 중심을 약간 아래쪽으로 두면서 보폭도 줄여서 조심조심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걸으시면서 바닥을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빙판이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피해 다니시면서 조심조심 걸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예방 운동들 서가지고 두 발 앞뒤로 서기라든지 아니면 한쪽 무릎을 들어 올리는 운동, 그리고 한쪽 다리 옆으로 들어 올렸다 내린다든지 아니면 다리 뒤로 이제 들어 올렸다 내리기, 뒤꿈치 들어 올리기, 앉았다 일어서기, 이런 것들이 모두 하체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평소에 아프신 다음에 이미 다치신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운동들을 같이 해주시면서 하체 근력들도 많이 키워주시고 하면 이런 낙상사고도 예방하고 저희가 압박골절이 발생을 해서 저를 만나시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실제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압박골절이 발생해서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쭉 한번 준비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 그런 예방 가능한 질환이니까 조심조심 하셔서 최대한 골절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를 만나러 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탈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척추협착증 권유 수술을 받아서 알아보는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다르더라고요. 척추협착증은 보통 정형외과가 신경외과 중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형외과에서도 척추질환을 보고 신경외과에서도 척추질환을 보죠. 그래서 사실 뭐 어디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척추를 본다는 건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가셔도 되고 신경외과를 가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신경외과니까 신경외과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척추 진료를 보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그리고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다들 열심히 지금 환자분들 치료하는데 매진하고 계시니까, 협착증은 척추에 생기는 질환이고 척추를 보는 의사면 누구든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열심히 잘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트렌드 메이커님.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 모두 있으면 나중에 결국 척추 유압술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담당 의사가 아직 수술하기엔 나이가 아깝다면서 일단은 주사 치료하자고 합니다. 허리가 너무 망가졌대요. 그래서 현재 이 두 개도 있고 척추 측만증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척추 유압술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리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방전이증이 같이 동반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나사못 박는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감압술을 먼저 해보기도 하고요. 물론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감압술을 먼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측만증이 있으신 거는 뭐 측만증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수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보든 주치의 선생님께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무조건적으로 나사못 박는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제가 좀 사진을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쓸 수 있는 데까지 먼저 써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견디기 힘드실 때 제가 수술을 해드리겠다라면서 지금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뭐 이건 무조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유압술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척추 수술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만약에 많이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다면 감압수술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박지연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곧 척추 수술을 받으실 예정인데 수술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꼭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또 받아야 하냐 하시는데 저는 받아야 좋을 것 같거든요. 척추 수술 후에 재활 안 하면 회복이 느린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상태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을 받기 전에 어떤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재활을 하셔가지고 근력을 회복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통증만 있으시다면 제가 수술해드리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재활 필요 없다고 저는 아예 말씀드리거든요. 통증만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뭐 근력의 저하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꼭 재활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재활을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수술 전에 환자분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보면 우리 이제 양미라님. 친정엄마가 압박골절로 요추 1번 시멘트 시술을 받으신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요즘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압박골절로 인해서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요추 1번 쪽 같은 경우는 압박골절이 발생을 하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신경근 같은 게 같이 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압박이 됐을 경우에 옆구리 통증을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시술을 받으셔가지고 척추체 자체는 복원이 됐다 하더라도 또 이제 시멘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뒤쪽으로 이제 골절된 라인을 따라가지고 시멘트가 조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시멘트가 조금 이제 샌다든지 하면 또 압박받는 부분이 생긴다면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처음부터 왼쪽 옆구리 통증이 같이 동반돼 있으셨던 거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이번에 시멘트 시술을 받고 나서 발생한 것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 해드리면서 통증 조절해드리면 또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담당 주치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벌써 끝났나요? 네, 제가 오늘 질문이 더 생각보다 질의가 많지가 않았네요. 네. 질문은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도 다 드렸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다 끝났으니 우리 이제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거의 의사만큼 척추 압박골절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늘 시청하신 분들 모두 겨울철 월동 준비 잘 하시고 조심조심 지내셔서 낙상하거나 이런 일 없이 그래서 골절이 발생하는 일 없이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는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